공산댐 상수원 보호구역 63%가 해제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식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로 옮겨온 한국가스공사가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너무 미미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승과 승격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 대구FC가 시즌 막바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야구 대신 승전보를 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도의원 3명이 경북도에 무리하게 예산을 타는 뒤 회기 중에 해외 출장을 나가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는데요. 오늘 아침도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고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입니다. 휴일인 어제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대구가 10.4도, 안동 8도, 봉화는 6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한낮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대구 안동 20도, 봉화는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며칠 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에 찬 공기가 머물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대구시 동구 공산댐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됐습니다. 30년 이상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식수원 오염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3년에 지정된 공산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9.5제곱킬로미터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6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됐습니다. 520가구 중 500가구가 사는 곳이 이번 해제 구역에 포함됐는데 해당 주민 1,100여 명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농기구도 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의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다고. 주택 신증축이나 근린생활시설, 휴게 음식점 개설 등 여러 제약이 풀리게 되지만 식수원 오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공산댐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주민은 대구 북구 상격동과 복현동, 검단동 등 9만여 명에 이릅니다. 수질의 영향을 최소한 이렇게 미치는 업종만은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대구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오수 차집 관로 공사를 마친 데 이어 오수 광거 설치 공사도 오는 2018년에 끝낼 계획입니다. 공상 정수장에 대해서 고도 막 처리 공정을 지금 2014년도까지 한 230억을 들여가지고 완공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오염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환경부의 그 모니터링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대구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오염 행위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2년 전 대구 혁신도시로 옮겨온 한국가스공사는 이전 기관들 중에서 규모가 커서 지역에 공헌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그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적었고 오히려 불미스러운 자본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혁신도시로 옮겨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전 효과는 미미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자치단체가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한 협력사업은 한 건에 불과합니다. 예산도 4억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평가 결과는 C등급이었습니다. 반면 나주로 옮긴 한국전력은 산학연 사업에 1,600억 원을 투입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 기간만 단련내려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또 협력업체들이 함께 가야지 그 효과가 또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발휘해서 더욱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산학연 사업은 대구시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구시 책임으로 떠넘겼고 자회사는 모두 지방이나 해외에 있어 유치할 만한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또 지난달 12일 규모 5.8의 경주 강진 당시 가스배관 내진 설계를 초과한 지진을 감지하고도 가스 공급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자칫 고압가스 폭발 위험이 있었지만 가스공사는 주민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직원의 비리 혐의도 도마에 올랐는데 직원 30명 정도가 협력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술과 골프 접대, 회식비 등을 받은 혐의로 석 달째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0명 중에 한 13명 정도는 일단 보직을 뺐어요. 거기 나온 거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어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해온 한국가스공사가 이렇다 할 경제 활성화 효과는 내지 못하면서 갖가지 잡음만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생 학업 중도 탈락률은 평균 7.41%로 나타났고 대구는 3.21%로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중도 탈락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3.01%였는데 경북은 5.46%로 5번째로 높았습니다. 중도 탈락 이유로는 서울은 70% 이상이 미등록으로 제적된 경우였지만 대구의 경우 미등록 제적은 10%에 그친 반면 50% 이상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은혜 의원은 대학이 학문과 취업 기능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중도 탈락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북도 의원 3명이 회기 중에 해외에 나가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이들이 참석했던 해외 민간 행사에 경상북도 예산 2천여만 원도 지원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방문을 주도했던 도 의원이 경상북도에 무리하게 예산 지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회기 중에 영주시 의원 6명과 함께 해외에 나갔다와 무리를 빚고 있는 경북도 의원 3명. 베트남 호찌민 교민 잡지사가 연 행사에 영주 특산물을 알리고 오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경제문화 엑스포가 부과됐고 특히나 우리 영주에 인견하고 홍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 MOU도 성사를 시키고 오기 때문에 박 의원은 귀국 후 SNS와 직접 돌린 유인물을 통해 성과를 자랑했지만 공언했던 홍삼 수출 MOU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다녀온 한국의 날 행사는 어떤 행사였을까? 현지 교민이 보내온 행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경상북도 홍보부스 앞을 경찰 1명이 지납니다. 경주 엑스포와 독도 홍보 코너에도 구경하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교민들은 행사 자체를 거의 모른다고 말합니다. 매해 진행되는 건가요, 그 행사가? 뭔지 하나 있다. 탑플트 하나 붙였네요. 한인사회에서는 안 가요. 이슈화가 별로 안 되는 행사라고요. 자기들끼리 행사지 교민 행사에서는 그런데 안 가요. 이런 행사에 경상북도는 아무런 검증도 없이 2,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더구나 연간 계획에도 잡혀있지 않던 예산 지원이었습니다. 34번 세계에 있는 이런 유명한 점이에요. 자동차 같으면 미국 디트로이트나 이런데 한국의 날 행사 광고에는 그분이 처음 뵀는데 많이 했잖아요. 박선박 의원이 안 보셨어요. 그런 거 같았죠. 박선박 의원이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이거 피 놓고 있고 두 분이 있는데 내 보니까는 아마 김종신은 이전에 다 들고 있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구나 내가 즉각 느꼈죠. 결국 계획에도 없던 홍보 예산을 도의원의 요구로 집행한 셈입니다. 최근 경상북도 국장급 간부가 산하기관과 건설업체에 물품 협찬을 요구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자신이 참가한 민간 행사에 무리하게 예산 지원을 요구한 도의원의 갑질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의 스포츠 연구팀 가운데 삼성의 가을 야구는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시민구단 대구FC의 도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놓쳤던 승격에 다시 한번 가까워졌는데요. 우승과 승격에 도전하는 대구FC, 올 시즌 특히 그 승격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서권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충주전 대승을 거둔 대구FC. 1위 안산과의 승점 차는 4점. 남은 경기는 5경기인데요. 우승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올 시즌은 2위 팀도 자동 승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산이 내년부터 시민구단 창단을 선언하면서 잔류를 결정. 안산이 1위일 경우 2위 팀에게 승격이 주어지는 상황. 물론 대구FC의 목표는 여전히 우승입니다.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1위로 가는 게 우리 팀의 목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꾸준히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변화가 된 이런 성격의 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치 않습니다. 최근 8경기 무패 행진에 지난 시즌 끝자락 아쉬움이었던 경기력도 올 시즌은 갈수록 나아지고 있어 기대감이 큰데요. 선수들도 지난해 놓친 우승과 승격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올해는 그런 실수 2번 다시 안 하도록 매 경기에 이겨서 바로 클래식 승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안양 원정에 이어 다가오는 주말 홈에서 서울 이랜드까지 잡는다면 1위도 불가능하지 않은 대구FC. 프로야구 삼성이 안겨준 실망을 시민구단 대구FC가 만회시켜줄 수 있을지 대구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비리로 구속되는 등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한 가운데 검사들이 감독기관인 법무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핵심 직책인 장관과 차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검찰국장과 감찰관이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또 실국장급 이상의 고위직 가운데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수는 모두 71명으로 전체 정원의 11%에 달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들 검사 가운데 46명이 검찰 관련 업무를 다루는 법무실과 검찰국에 파견돼 수사 개입이나 부당한 간섭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적했습니다. 영호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남 장성에서 원격 의료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소식, 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올해 70을 넘긴 정운만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보건진료소를 찾아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혈압과 혈당 등을 체크하고 처방을 받아서 필요한 약도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소에는 의사가 따로 없다 보니 몸에 큰 이상이 생겼을 땐 병원에 가야 하지만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버스가 자주 안 다니고 눈 비 온 날은 영 불편해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건진료소에서 전문의와 상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디지털 영상 장비를 활용해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살필 수 있는 원격 의료 시스템입니다. 혈압약 같은 경우에 이제 날마다 드셔야 되고 이제 꾸준히 드셔야 되는데 요새 좀 바쁘시거나 그래서 약을 좀 빼먹거나 까먹고 못 드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의 증상을 파악해 원격 의뢰하면 보건소에 있는 전문의가 환자와 상담하고 의사소견서를 참고해서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장성군이 원격 의료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이번 달부터 원격 진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깊은 산골이든 아니면 섬이든 이런 데 사시는 분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충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의료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듬직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은 부산문화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가을밤의 축제, 부산 불꽃축제가 오는 22일 화려한 불꽃의 향연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틀에 걸쳐 열리던 축제가 이번에는 하루로 단축됐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남휘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8만여 발의 폭죽이 가을밤 하늘을 가득 채울 부산 불꽃축제의 올해 프로그램이 확정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400m 크기 초대형 불꽃과 함께 광안대교에서 흘러내리는 1km 길이의 불꽃의 폭포 나이아가라가 수면까지 직접 닿으며 한층 실감나게 바뀝니다. 동백섬과 이기대 쪽에서 연출하는 해상 불꽃도 지난해보다 규모를 2배로 키웠습니다. 3포인트 강화는
연출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관람객들을 세 곳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전야제 공연까지 더해 이틀로 나눠졌던 전체 일정도 오는 22일 토요일 하루로 압축해 한층 밀도 있는 불꽃의 향연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해 판매 부진 논란을 빚었던 유료 관람석은 준비된 5,000석의 예약이 사실상 모두 끝이 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부산을 어떤 체류형 관광지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지난해 일본에 이어 올해는 중국의 불꽃 연출팀이 초청돼 서막을 장식합니다. 부산시는 불꽃축제 관람 인파가 올해도 100만 명을 넘을 걸로 보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편 확대와 안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일혁입니다. 대구시가 제36회 대구광역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학술과 예술 등 7개 부문에서 7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학술 부문에는 경북대학교 서정혜 교수가, 예술 부문에서는 장원식 사진작가와 계명대 이화영 교수가, 문학 부문에는 문인수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언론 부문에서는 박석현 TBC 보도국장이, 교육 부문에는 경북대 이광필 교수가, 체육 부문에는 계명대 박남환 교수가 뽑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량 가운데 수요를 추구하는 물량을 연내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이달 안으로 쌀 생산 초과량을 잠정 산정한 뒤 다음 달에는 최종 물량을 확정해 올해 안에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우선 지급금은 벼 40kg당 4만 5천 원을 농가에 잠정 지급하고 이달 안으로 금액을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약 420만 톤으로 수요량보다 35만 톤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구경제사절단이 오늘부터 16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대구경제사절단은 베트남과의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떠나는데 11일에는 대구 호치민 경제 비즈니스 포럼이 열려 두 도시가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특성화된 성장 산업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대구상공회의소와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경제협력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고 풍국면과 프레쉬빌 등 대구의 기업과 호치민의 현지 기업 과의 업무 협약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한 사람 가운데 석방되는 사람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긴급 체포 대상자 중 석방된 사람의 비율이 23.1%였는데 2014년 26%, 2015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26.9%로 나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무분별한 긴급 체포로 인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의 석방률은 18.8%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고속도로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하루 평균 28톤이 수거돼 평소 하루 평균 12.7톤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처럼 명절과 연휴마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는 홍보와 계도 활동 대신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 무단 투기하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1단계 구역의 제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5필지 6만 3천 제곱미터 터를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산업용지는 첨단기계 1필지 7,200제곱미터, 미래형 자동차 4필지 5만 5천 제곱미터이고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96만 8천 원입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1단계 구역에는 현재 140여 개 기업이 입주하거나 분양 계약을 마쳤습니다. 분양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지역 본부에서 받습니다.
가장 쌀쌀한 아침입니다. 휴일인 어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구가 10.4도, 안동 8도, 봉화는 6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한낮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대구와 안동 20도, 봉화는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며칠 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아침 기온 9도, 영천 10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은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문경과 상주의 현재 기온은 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문경이 19도, 상주 20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8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울진은 낮에도 18도 선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또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